네, 그곳에서 일합니다. 정식 작업은 아닙니다. 배틀을 준비하는 일도 없고 쪼가리 천도 청소합니다. 그건 두 손과 두 팔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튼튼합니다. 자수 실력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 기술로 먹고 살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괜히 헛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키라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자미슨이 키라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키라, 수호자 협의회 앞에선 네 결점을 실체로 보여주렴. 우리 앞에서 걸어봐. 문까지 갔다가 돌아와라. 키라는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키라의 다리 하나가 굽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거절하고 싶었다. 최소한 항변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이들 장난이 아니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신에게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자리였다. 키라는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다. 그러고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입술을 깨문 채 아픈 다리를 한 걸음씩 끌어당겼다. 반달의 경멸 어린 시선이 등에 박혔다. 키라는 문에서 발길을 돌려 원래 자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왔다. 발바닥에서 일어난 통증이 비틀린 다리 전체를 마비시켰다. 그냥 앉아버리고 싶었다. 자미스는 누가 봐도 분명한 내용을 지적했다. 키라는 한쪽 다리를 끌며 다닙니다. 그래서 느립니다. 이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물 작업실에서 하는 일은 다리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기라는 매일 정상적으로 일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여인네들은 키라의 도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자미슨이 껄껄 웃으면서 물었다. 그리고 저 아이가 많이 먹을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 가녀린 몸을 보세요. 저 몸 자체가 좋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아이는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배가 고프거든요. 잠시 휴정하고 식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호장이 일어나서 다시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키라는 이번에도 똑같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피곤했다. 수호장이 키라와 반다라에게 말했다. 이제 앉아도 괜찮소. 음식이 배달될 것이오. 키라는 근처에 기다란 의자에 기쁜 마음으로 앉았다. 그리고 콕콕 쑤시는 다리를 한 손으로 문질렀다. 통로 건너편에서는 반다라가 허리 숙여 인사한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 또 잊어버렸어. 허리를 숙여야 하는 건데. 반다라를 보니 돌처럼 굳은 표정이었다. 수호장이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살짝 내려다보며 말했다. 고발 내용 5개가 남았군. 식사를 한 후에 마저 심리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오. 문지기가 음식을 가져와서 키라에게 쟁반 하나를 건넸다. 키라는 곡식을 뿌린 바삭바삭한 빵과 찐 닭고기를 살펴보며 향내를 맡았다. 지난 며칠 동안 익히지 않은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닭고기를 맛본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는지는 기억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음식은 많이 먹습니다. 라던 반다라의 비난이 귀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키라는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가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음식을 조금씩 입에 물었다.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키라는 절반밖에 안 먹은 쟁반을 옆에 내려놓고 컵에 담긴 물을 마셨다.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하고 두려운 상태로 키라는 주머니에 있는 사각천을 만지작거리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12명의 수호자는 연문을 지나 다른 곳으로 갔다. 전용 식당에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에 문지기들이 와서 음식 전반을 가져가고 휴식 시간임을 알려주었다. 종이 2번 울리면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반다라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키라는 잠시 기다리다가 기다린 복도를 지나 협의회 건물 입구로 걸어가서 바깥으로 갔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오가면서 다양한 작업에 열중하고 소리 높여 다퉜다. 시장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아낙네들이 물건값 때문에 화를 내며 소리치면 장사꾼들이 맞받아서 소리쳤다. 아기들은 울고 아이들은 싸우고 집 없는 개들은 버려진 음식을 먹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렸다. 맷이 다른 아이들과 뛰어가다가 키라를 발견했다. 맷은 잠시 망설이더니
뜀박질로 멈추고 돌아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가 누나 주려고 어린 나무 구해다 놨어. 나랑 친구들이 말이야. 다발로 쌓아뒀어. 누나가 원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움막 지어줄 거야. 맷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움막 안에 필요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야. 저 안에서는 어떻게 되었어, 응? 이 말은 맷도 재판에 대해 알고 있는 뜻이었다. 하기야 당연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 아이가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았다. 키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맷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 그럼 그 아줌마도 왔어? 흉터 끈축한 아줌마. 키라는 매심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그래, 그 여자가 고발자야. 반달아 아줌마 정말 끔찍해. 자기 손으로 아들 죽였대. 독버섯 먹였대. 아들 옆에 앉아서 머리 잡고 억지로 먹였대. 아들은 안 먹으려고 했대. 키라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의심이 가긴 했지만 매덕에는 이렇게 말했다. 사고였던 걸로 판결이 났잖아. 독버섯을 먹은 아이는 많아. 사방에서 독버섯이 자라니까 위험해. 그걸 모두 뽑아버려서 아이들 손이 안 닿게 만들어야 하는데. 매시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그렇지만 그게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한 번은 독버섯에 손댔다가 엄마한테 맞은 적이 있어. 얼마나 세게 머리 맞았는지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독버섯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어쨌든 그때 수호자 협의회에서 반달아를 재판하고는 혐의가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그 아줌마 정말 무시무시해. 사람들은 끔찍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던걸. 고통 때문에 잔인해졌다는 거야. 기라는 고통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다. 언제 끝나, 응? 오늘 늦게. 우리가 누나한테 음악 만들어줄게. 내 친구 몇 명이 도와줄 거야. 고마워, 맷.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누나는 음악 필요하잖아. 맷은 수줍어서 엉그리 찡그리더니 친구들을 뒤쫓아 뛰어가면서 다시 말했다. 그리고 어차피 누나가 우리에게 이야기 들려주잖아. 그러려면 그럴 장소 필요하고. 기라는 날쌔게 사라지는 맷을 바라보며 웃었다. 협의의 건물 꼭대기에 달린 종이 두 번 울렸다. 기라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저 애 할아버지가 살아서 권력을 행사할 때라 규칙을 무시하고 기른 겁니다. 하지만 그 양반은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자미슨이 다음에 적힌 고발 내용을 읽었다. 수호자들은 오후 심리를 시작할 때 키라에게 앉는 걸 허용했다. 반다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키라는 기뻤다. 만일 반다라가 그냥 서 있어야 한다면 키라 역시 다리의 통증을 무시한 채 억지로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 지명된 수호자는 이번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을 반복해서 읽었다. 비록 고발 내용이 무섭긴 했지만 반복해서 들으려니 따분했다. 키라는 정신에 집중하려고 했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조그만 사각천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서 그 색상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공동체의 의상은 모두가 단조로운 갈색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입는 펑퍼짐한 치마와 반지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가시에 긁히거나 독초에 몸이 닿는 것을 막는 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을 뿐 장식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키라의 엄마는 염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염료가 얼룩진 손으로 희귀한 장식에 사용할 색실을 만들어냈다. 가수가 매년 파멸의 노래 공연 때 입는 의상에는 화려한 자수가 수놓아져 있었다. 색실로 수놓은 정교한 장면들은 오랜 세기를 걸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다음 세대의 가수에게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달았다. 오래전에 엄마는 느슨하게 풀린 색실 몇 군데를 수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키라가 아주 어릴 때였다. 하지만 키라는 수호자 한 명이 화려한 의상을 가져와서 엄마가 그걸 살짝 수선하는 동안 기다리던 광경을 아직도 기억했다. 엄마는 뼈로 만든 바늘에 두꺼운 색실을 꿰어 의상에 찔러 넣었다. 그럴 때마다 약간 풀어진 한쪽 소매 일부가 점차 밝은 황금색으로 바뀌는 광경을 키라는 황홀한 눈으로 지켜봤다. 수선이 끝나자 수호자는 의상을 도로 가져갔다. 그 해 연례 모임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키라는 무대의 가수가 노래하며 팔을 움직일 때마다 수선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엄마와 함께 얼마나 애썼던가.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수선한 부분은 너무 작았다. 그때 이후 수호자들은 매년 엄마에게 가수 이상을 가져와서 조금씩 수선을 맡겼다. 그러던 도중에 한 번은 엄마가 수호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제 딸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애가 만든 걸 보세요. 그러고는 키라가 막 만든 자수를 수호자에게 보여주었다. 키라의 손가락이 마법처럼 저절로 움직이며 만든 자수였다. 이 애는 저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답니다. 키라는 말없이 서 있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수호자는 키라가 금방 만든 자수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그만 천 조각을 돌려줄 뿐. 하지만 키라는 그 눈에 가득 담긴 관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부터 수호자는 매년 찾아올 때마다 키라의 작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키라는 그 고귀한 의상을 단 한 번도 만지지 않았다. 언제나 엄마 옆에 가만히 서서 인류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 화려한 광채에 그저 감탄할 뿐이었다. 금색과 빨간색과 다갈색. 여기저기 거의 하얗게 바랜 곳은 파랑이 있던 부분이었다. 엄마는 색이 바래서 파랑의 흔적만 남아있는 부위를 키라에게 보여주었다. 엄마는 파랑을 만드는 법은 몰랐다. 가끔 키라는 엄마와 함께 땅 위에 거대한 사발을 엎어놓은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파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파랑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딘가에 가면 그런 색이 나오는 생물을 채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엄마는 직접 가꾼 채맛밭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황금색, 녹색, 분홍색의 원료로 사용한 다양한 꽃과 새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는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색을 갈망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다.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다. 키라는 백일몽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누군가가 그 말을 하고 있었다. 키라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의 엄마까지 죽었습니다. 저의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그 움막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쓸모없는 계집애에게 줄 공간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결혼을 못합니다. 아무도 절름발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빵과 음식만 축냅니다. 게다가 어린 애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서 버릇없게 만들 뿐 아니라 놀이를 가르쳐서 시끄럽게 만들고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변호는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반다라가 고발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었으며 변호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수정 조항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키라는 변호인의 말투가 바뀐 걸 알아차렸다. 아주 조그만 변화이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다른 곳으로 간 사이에 수호자 협의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확실했다. 반다라가 좌석에서 몸을 불안하게 뒤드는 걸 보면 그녀도 그 차이를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기라가 주머니 안에 든 천 조각을 꼭 움켜쥐자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키라는 색실을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의 자수를 실험해보며 마법처럼 움직이는 손가락을 음미했다. 그러면서 키라의 실력은 놀랍게 늘었다. 키라는 직물 작업실에서 버린 천 조각을 사용했다. 그건 규율을 어기는 게 아니었다. 버린 천 조각은 집에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놓았다. 가끔씩은 자신이 만든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들어 종종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자랑스럽다는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며 그냥 내던질 때가 더 많았다. 지금 오른손으로 손가락으로 꼭 움켜쥐고 있는 작품은 엄마가 병으로 누워 있는 동안에 만든 것이었다. 그때 키라는 죽어가는 엄마 옆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계속 허리를 숙여가며 엄마의 입술에 물병을 대주었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빗어주고 차가운 다리를 문질러주고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키라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다. 엄마가 선잠을 자는 동안에는 바구니에서 색시를 골라 뼈 바늘로 천 조각의 자수를 놓았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시간도 빨리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색실이 키라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사가 있는 노래는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손 안에서 요동치며 춤을 출 뿐이었다. 손가락은 색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색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다녔다. 처음이었다. 두 눈을 감아도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색실이 빠르게 춤추며 잡아끄는 대로 바늘이 움직이는 걸 느끼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엄마가 신음소리를 뱉을 때 키라는 물병을 들고 허리를 숙여서 엄마의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무릎에 놓여있던 조그만 천 조각을 내려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찬란했다. 밤 시작되라 엄마가는 침침했는데도 황금색과 빨간색이 요동쳤다. 아침 해가 궤도를 벗어나 천 조각의 찬란한 햇살을 비틀어 넣은 것 같았다. 화려한 색실이 다양한 고리와 매듭을 정교하게 그리며 교차했다. 키라 자신도 처음 보는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모양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두 눈을 떴을 때 키라는 살아서 요동치는 천 조각을 들어서 죽어가는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마는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어렸다. 이 신비로운 천 조각이 지금 키라에게 중요한 경고를 은밀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전했다.